국민의 짐이요. 후보 간 토론을 하면 심사위원단 1000명이 붙어가지고 바로 점수를 매겨서 누가 이겼는지를 그런 짓을 하더만요. 잔망스럽게도.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유튜브로 하는데 하루가 지나도록 조회수가 한 5천밖에 안 나와요. 의미는 없어. 실제로는 의미는 없어. 왜냐면은 민주당만 해도 그 사람들 많이 보는 시간대에 100분 토론에서 우상호, 박영선 후보 토론 앞뒤다. 지들끼리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들어가지고 미스트롯 방식으로 막 바로 심사위원 한다고 그러는데 보는 사람도 막 몇십 명밖에 안 되고. 근데 문제는 1대1 토론이라는 걸 해요. 박경준하고 이현주하고. 이현주 씨를 내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네. 아니, 이현주 자체가 그 특성이 뭐냐면은 이 사람한테는 우리라는 게 없어요. 나만 있어. 이기고 봐야 돼. 그러니까 박형준의 그렇지 않아도 부산 쪽에 문제가 됐던 게 이현주 캠프 쪽으로 그 추정되는 쪽에서 박형준의 여자 문제를 막 흘린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그 네거티브 선거하지 말라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야, 토론하는데 박형준에 관련된 비리 같은 것이 다 나오게 생겼어요. 아, 토론을 계속 하나요? 끝난 거 아니고? 또 할 것 같은데? 와, 그러면 뭐, 푸나님의 저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를, 그 사람의 정치 스타일이 있는데, 이현주 씨는 그게 굳은 것 같아. 그냥 그게. 왜냐면 민주당에 있을 땐 본인이 지도부가 아니면, 지도부가 아닌 지도부는 내 흔들어. 그냥 이래도 흔들고 저래도 흔들어요. 근데 지금 이현주 까는 시간이 아닙니다. 칭찬하는 시간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렇게 흔들어. 그래서 몸값을 높여. 왜냐면 민주당은 한때 그 친노를 공격하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면 막 언론이 받아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값을 한껏 높여. 그리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로 갈아탔어요. 그래갖고 안철수 후보 옆에 딱 붙어 다녔어. 그러다가 갑자기 또 안철수 후보를 막 비판해. 그렇게 해서 몸값을 올리더니 갑자기 민주당에 있던 분이 보수 여전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박형준 고생 좀 하겠다 뒤에서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똑같이 해요. 똑같이. 이게 잘 몰랐을 법한 건데 부산 시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이현주가 박형준한테 한 말이에요. MB 정권 때 청와대에 오래 계셨잖아요. 당시 MB 정권은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했다가 무산시켰습니다. 당시 박형준 후보님께서는 앞장서서 언론 인터뷰하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잘못된 정책 방향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라면서 부산 시민들한테 가덕도 신공항은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설득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몰랐지? 몰랐어요. 이현주 잘한다. 문득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아까 그 시청자가 막 몇십 명밖에 안 되고 하잖아요. 뭐 댓글도 얼마 없고 조회수도 없고 하면 이게 문득 생각든 게 거기 가갖고 이현주 잘한다 막 사람들이 댓글을 달면 이거 또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현주 입장에서는 자기가 또 또 심나갖고 그걸 막 열심히 또 네거티브 계속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푸나님이 막 잘한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잖아요. 훌륭해. 18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스크린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아사리판 되는 건데요. 18대 국회의원으로 계실 때 스크린 승마협회 업주 모임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아서 라스베가스의 외유를 가서 카지노 도박 게임 쇼를 보고 오셨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돌아오셔서는 1억 원의 협찬을 받았고 그해 12월 바다 이야기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규정 강화를 막는 역할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고 무리가 빚어졌습니다. 본격 비리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민주당은 정말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네요. 이현주 잘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이거 해명하라고 집중 공세를. 그러니까요. 이현주가 앞장서니까. 그럼 트로이 목마였을까? 그렇게 칭찬하시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정도를 걸어야 하기 고품격 이간질 방송. 박형준 후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사행성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실형을 산 뒤에 현재 캠프에서 도움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저는 약간 의심이 갔어요. 사실 요 대목은 그 보좌관이 돈을 받았는데 이게 보좌관이 받은 건가? 뭐 이런 좀 의심.
이런 스킬이 있죠. 그러니까 보좌관이 받은 걸로 하고 실행을 살면 이 사람의 나중에 나머지 생애를 책임져주는 형태의 보은. 그런 일들이 이제 많죠. 정치권에선 좀 벌어지니까 박형준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의심은 가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은 토를 내리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박형준도 못 참고 막 이런 식이었어. 민주당에서 의원을 2번이나 하고 탄핵에도 앞장서지 않았냐. 그런 문재인 정권 탄생에 일조했다고 비판받으면 동의하겠냐. 근데 굉장히 수세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가 그럼 나도 네 집을 까발려 줄게 이런 건데 진짜 훌륭한 토론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토론만큼 재밌는 토론이 있어. 그런데 이 재밌는 토론을 언론은 왜 보도 안 해요? 만약에 이게 민주당이었다면 그 박형준 의혹 그래갖고 막 고발하고 난리 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막 내부 분열 뭐 이러면서 엄청 또 막 근데 보도가 너무 조용해요. 그러네. 다행히 여자 문제는 언급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뒤로만 소문을 들려? 뒤에서 호박 실까? 아 그런 게 호박씨까지. 그렇지. 아직 하나의 카드로 남겨놓는 건가? 이런 거 많을 겁니다. 이렇게 이현주 하고 싶어하는 얘기 정제돼서 나왔을 거예요. 검증된 것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추측이신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박형준은 전복민 아버지 정광수로부터 정치원금 엄청 받아요. 그리고 전복민이 나중에 부산시의원에 공천되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런 의혹이 제기되어 있다. 아니 이번에 전복민 얘기 나왔을 때 그게 공식으로 보도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광수가 MBC 기자 스트레이트 기자한테가 돈 3천만 원인가 준다고 했다가 또 그 얽혀 있었고 막 그랬는데 전복민을 키운 사람이 박형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 중앙 정치권에 있는 박형준이 MB 측근으로 있으면서 상당 부분 부산 지역 정치를 망가뜨렸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충돌하는 그런 애들이 시의원으로 있다가 국회의원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이 뭐랄까 사다리 역할을 해준 사람? 근데요 저는 박형준 의원이 민원연 행사할 때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언론노조 행사인가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한때는 진보적인 그 학자들 모임에도 잠깐 해서 사실 오늘 그 약간 정말 그 유유상종의 의미를 새롭게 되새기는 그런 자리입니다. 저는 유유상종. 이렇게 재밌는 토론이 조회수가 10,000도 안 나오는 이 불행한 현실은 우리가 좀 링크를 하나 걸어드릴 테니까요.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지. 아니 저 좀 볼게요. 저는 그 오늘 새날을 아마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다 가서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홍보 효과 짱. 아니 그리고 이현주도 우리한테 감사해야 되는 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으로써 몇만 조회수가 또 더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러면 이현주 후보는 가로세로 연구소 등등 나가서 좀 이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이네요. 네. 이현주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해주면은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간의 모든 악행들을 다 용서해 주마. 제 생각엔 역사에는 안 남고 야사에는. 아이고 나 참 어쩌고 이거 그래서 자 부산시장 선거 재밌어지는데 그러네요. 결국 네거티브보다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현주 입장에서는 그게 안 멈춰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지고 있는 후보인데 이현주는 늘 사활을 걸잖아요. 그 선거에서 자기를 어떻게 뇌피셜을 명분화시키냐면 저렇게 나쁜 사람이 후보가 되면 안 된다는 그 명분 하나 갖고 저렇게 막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또 공격을 하면은 이현주 스타일이상 반성하지가 아니라 이건 당연한 검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검증은 검증이죠. 그래서 이현주 씨가 열심히 좀 잘 띄워줬으면 좋겠다. 근데 전 늘 궁금한 게 저런 지칠 줄 모르는 권력 의지는 어디서 나오는가?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에요, 저에겐. 전 제가 봤을 때는 팔자라고 봅니다. 유전학적으로 그렇게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우리라는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그 이기적인 캐릭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쪽 그룹에서도 곧 버림당할 겁니다. 이현주가 왜 서울에 올라와서 기자회견 했는 줄 아세요? 박형준하고
정진석하고 MB 때 정무수석했던 일종의 동기인데다가 학교 동창이래. 그래서 이현주를 컷오프 시킨다는 썰이 파다했거든. 그러니까 이현주가 올라와서 그걸 일단 막은 거예요. 이현주는 그쪽에서 완전히 이물감 가득한 사람인 거지. 그런 사람은 저쪽에 가서도 결국엔 실패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